저는 콘크리트의 최현식. 선병우입니다. 좀 목소리 좀 텐션 높여서 해주시겠어요? 저희 오늘 대망의 첫 촬영이죠? 우리 첫 번째 질문. 아니요, 벌써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알쓸교잡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25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보고, 일단 취재가 일단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것들은 뭐 저희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렇게 섭외해서 할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콘크리트 팀장님의 살 뺀 모습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저희가 섭외를 딱 했고요. 무릎 안 여기 무릎. 아 여기 그래 우리 무릎 한쪽씩 앉아. 한쪽씩 앉아. 여기 앉아도 될까? 그리고 약간 더럽잖아. 기분은 더러운데. 그래서 편해요? 불편하죠. 팀장님의 살 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가벼운 질문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뷔페를 먹고 왔고요. 제가 그래도 요즘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아요? 저번 주에도 뷔페를 먹었던 거. 저저번 주에도 뷔페를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자, 우리 다음으로는 콘크리트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 팀의 내년의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또 제가 하면 또 식상하니까 맞아요. 재미없어요.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무릎에 앉아. 또 한다고? 응? 또 무릎에 앉히는 어떻게? 콘크리트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죠? 네? 완벽하네요. 저는 콘크리트가 교회에 감사원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더 성장하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기호 1번 정혜성이었습니다. 노잼 소리 좀 안 나게. 내년 콘크리트 팀장님이 이거 하나만은 해줬으면 좋겠다. 살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다시 그분을 모셔볼까요? 아까 질문 네, 아 좋죠. 아니 이걸 왜 부르는 거야? 정혜성 형제님이 내년 콘크리트 팀장님인 최영식 팀장님한테 살을 뺄 수 있을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 같이 질문 같이 가는 거야? 네. 현식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주변 환경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합쳐져야지. 마음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먹을 걸 조절하고. 아 지가라뇨. 발언 조심해 주세요. 좀 자신이- 세련되게 해주세요. 살을 빼면 확실히 잘생겼다는 겁니다. 왜 동의 안 해? 일단 안경 벗은 거 봤어. 안경 벗은 거 봤다. 이건 뭐야? 현식이가 기대가 눈이 되게 눈 되게 크고 되게 잘생겼어. 생각보다 커요.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내년 계획은 제가 2년 동안 콘크리트를 해왔는데 아무리 계획을 짜도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걸로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만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뭐 내년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그렇고요. 미친. 자, 우리 다음은 팀장님이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제가 답하는 것보다 제가 답하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그래서 좀 저를 매주마다 보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다시 와주실래요? 아 진짜로? 진짜 해야죠. 이번 질문은 팀장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사람이야. 아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아 그러니까 일단 그냥 딱 답해주세요.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콘크리트가 화가 나. 질문을 좀 이제 좀만 진정하시고. 좀만 진정하시고. 정말 마음 선하시고 좋으신 분 같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년 동안 봤을 때 일단 안경 벗은 걸 봤기 때문에. 내 안경 벗은 게 어때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병우 형제한테도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아 팀장님이요? 잘생겼나요는 잘생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잘생겼냐고 안 잘생겼냐고요. 못생겼죠. 자, 우리 은비도 답해줘야죠. 보통 근데 남자의 눈과 여자의 눈은 확실하게 다르기 맞아. 때문에. 과연? 잘생겼죠. 아니 뭐 해도 반응이 다 있다고. 아니 난 잘생겼다 생각은 안 하지만 이렇게 설마- 무시당할 정도로 못생겼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안경 쓴 걸 봤기 때문에 생기진 않았어. 근데 못생기진 않아요. 이목구비가 진짜 뚜렷해요. 저는 안경 쓴 걸 봤기 때문에. 안경 벗은 걸. 그 다음 질문이 콘크리트는 왜 콘크리트인가요? 콘크리트는 콘텐츠 크리에이트, 이게 한글로 쓰면 이쪽이죠. 콘크리트 이렇게 줄여지기 때문에 콘크리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식이는 왜 사춘기인가요? 팀장님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왜 내 얼굴에 대해서 자꾸 이러는 거야? 청년부 사람들이 팀장님 얼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은 잘생긴 사람들 많던데.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두 번째 촬영 때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재 때 뵙겠습니다. 안녕. 사람들이 현식이는 왜 사춘기인지 물어봤어요. 현식이는 왜 사춘기인가요? 막내라서? 막내면 사춘기예요?
현식이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하대. 아빠 엄마 유전자를 받아서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 잘생겼는데 아! 사람들이 살이 없을 때의 모습을 기억 못하니까 그러지. 아, 난 살쪘을 때 저는 좀 못생겼나요? 아니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 여러분 두 번째 촬영이죠. 이렇게 알쓸교잡이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괜히 떠벌리고 했다가 힘들죠. 조금씩 천천히 출발할 걸 그랬어요. 오늘은 이주연 전도사님을 만날 겁니다. 저는 청년부에 2달밖에 안 된 이주연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디 이번에 오래 계셔야 될 텐데. 하여튼 첫 번째 질문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일요일부터 한번.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제가 저희 교역자들 아침을 챙겨주거든요. 픽업을 하고 예배 드리고 대예배 때 청년부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예배 때마다 다 모시러 가야 돼요. 가서 청년부 설명하고 일가족으로 와라. 그리고 1, 3주에는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장로님이랑 부장님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또 팀장 회의 있으니까 사실상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청년부 뭐 기도회 하고 2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순모임 할 때 다 들어가시면 저 그때 잠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가 이제 피드백 새가족 있죠. 애프터로 또 회의 있거나 뭐 어디 방문해야 되거나 개인 상담 있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도 쭉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제가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가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오셔도.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학교 가시는 건가요? 아, 저는 일단은 대학원은 졸업을 했어요. 다른 석사를 좀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월화수는 이제 다른 거 하고 준비하고 그러죠. 그럼 목요일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은 아침에 이제 9시에 저희는 모든 교육자가 다 모여서 경건회를 해요. 이제 뭐 아침에 교육부나 청년부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이쪽 사무실에 넘어오면 주일에 해야 될 일 목요일부터 차근차근 하고 신방해야 될 사람들 연락 이제 그때부터 막 돌려서 이제 스케줄 잡고 저한테 연락 오세요. 콘크리트 우리 팀장 한번 만나. 그럼 금요일에는 금요일에는 오전에 저희가 회의가 있어요. 모든 교육자들이 목사님들 이하 저희 교육부, 전체 청년부 네 전체 다 이제 보고 회의. 다들 어떻게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떤 행사가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저희도 이제 또 도와드릴 땐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 전주에 했던 사역들 보고 이제 하면서 그 끝나면 여기 와서 또 교육부랑 청년부 회의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하는 그 다음 사역 어떻게 하고 뭐 서목사님이랑 이제 청년부 상의하고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 그렇게 이제 서목사님이랑 회의를 하고 이제 금요일에 폭풍일 그리고 철야 예배 철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퇴근. 그러면 네. 토요일도 토요일 9시부터 제가 3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3시 이후에는 이제 교육부는 다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순장교육 뭐 7시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8시 근데 뭐 상담 있고 그러면은 9시에 퇴근한 적도 있고 저의 일주일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하고 노시는지. 첫 번째는 혼자 놀 때는 카페에 가서 그냥 커피 시켜놓고 책을 읽거나 일을 하거나 근데 혼자만의 시간도 저는 되게 잘 누리고 반면에 약속도 굉장히 많이 잡는 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크리스천을 위한 네. 드라마 영화였잖아요. 첫 번째는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개인의 어떤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대화를 서로 이 남자가 하면서 내면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그 세 분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들을 그리는 그런 영화와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케어 코너스라고 그 유튜브에 치면 케어 코너스 이렇게 치면 한 단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문화사역하는 한 단체인데 거기서 라이프라고 해서 웹드라마를 시즌 1, 2, 3를 지금 계속 업로드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웹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신앙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게끔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던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그 영상에서 보기도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것들 스스로 좀 돌아보게 만드는 영상들이에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지속적으로 조금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영화랑 하나는 이제 드라마, 웹드라마.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사람들한테 한마디.
뭐 하고 싶은 말. 너네 인생 똑바로 살아. 청년부 함께 해서 저도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고요. 다들 친해지고 싶고 서로 깊이 있는 친한 관계로서 교역자와 청년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사이가 아닌 정말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좀 소중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저는 즐겁게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담당한 서진모 목사입니다. 오, 드디어. 드디어 모셨습니다. 어렵게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빼고 빼다가. 아,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신가요? 네, 요즘 연말이어가지고 바빴습니다. 어저께 그호대도 하고. 쉬는 월요일인데. 다른 이렇게 목사님 강조하세요? 다른 목사님 다 쉬고 계신데. 아, 아니,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저의 일상을 얘기해야 아, 돼요. 네네네. 또 화요일 날도 성탄절인데 우리 청년들 많이 안 왔더라고요. 성탄 예배. 저는 아침부터 와서 성탄 예배 같이 드리고 맞아, 맞아. 많이 또 와야죠. 오후에 제자 훈련했어요. 아, 네, 성탄절인데. 몸에 화가 많으시네. 그러니까. 몸에 화가 많으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긴 한데 자기는 일하기 싫은 거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덜 보냈어요. 아, 네. 그게 좀 아쉬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다른 교구 목사님들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훨씬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갈까요? 네. 목사님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다는. 네. 나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출근해서 9시에 교역자 경건회 하고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0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고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약속 잡힌 신방이나 일들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그 시간에 약속이 별로는 없어서 일단 저는 그때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갖고 저도 점심 어간에는 신방들이 좀 있고 약속들이 있어서 그런 신방이나 약속들을 점심 전후로 해가지고 하고 돌아와서 좀 행정적인 일들 하고 저녁에 제자 훈련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약속들 훈련들 하고 수요일 날 같은 때는 저 교육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교육부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있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있고 토요일 날은 또 저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청년부 회의 겸 순장 성경부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거의 집에서 저녁을 약속이 없을 때는 월요일과 목요일만 집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뭐 하루 종일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일은 사람 만나는 것, 회의하는 것, 회의에 맞춰지면 행정적으로 교육부서 총괄 목사로 또 청년부 총괄 목사로 보고하고 해야 될 그런 문서들 정리하고 행정적인 고민들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순장 성경부 준비하고 제자 훈련 준비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 일까지 하시면 총괄을 맡으신 거죠. 네. 돈 많이 버실 거예요. 두 부서 일한다고 두 배로 안 주니까 똑같이. 아, 그거 강조해 주세요. 가성비 좋네요. 네. 거의 부목사님께 샤오미라고 불러도 될 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가성비를 쳐보고 샤오미. 그쵸. 샤오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 뭐 하고 노시나요? 뭐 하고 노시? 그래서 사실 노는 시간 별로 없어요. 아. 네. 약속이 주 중에 하나도 안 잡혀 있으면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딱 세 번인데 대부분의 그 시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잡으려면 그 시간에 잡아야 되니까 사실 한두 건은 꼭 약속이 잡히고 신방이 잡히니까 사실 가족들하고 노는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좀 보장된 게 월요일 낮 시간이어서 월요일 낮 시간에 조금 못 잤던 좀 잠도 좀 자고 또 오후에는 월요일 날 사역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밖으로 외출하거나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이들 영화 저만의 문화생활은 없고 그래서 사실 놀 시간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가장이고 아빠고 남편이고 하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써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의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만의 시간이라고 하면 평일날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뭐 아내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좀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 그러면 약간 예외 질문이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진짜 혼자 그래도 혼자 아무도 없이 얼마나 아무도 터치 아무한테 터치 안 받고 한 이틀이나 3일만. 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아내랑 해요. 그래서 나한테 진짜 그런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부탁은 못 하고
이야기하다가 은연중에 쓱 한 번씩 흘리는데 은연중에서 저희 아내가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네. 저희가 뭐 그 직접 뭐 성경에 꿀을 발라서 핥을 수도 없었던 입장이라서 네.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일단 말씀이 꿀 같다라는 건 첫 번째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이해가 이제 생기는 시기일 수 있겠고 그 원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캐치하지 못했는데 이해가 되니까 아 이런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는 게 좋고 즐겁고 기쁘고 이게 말씀이 꿀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늘 말씀이 꿀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게 따로 있고 저희들도 이제 업무상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의하고 파헤치는 그런 작업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개의 이 간극 가운데서 이거와 이것이 하나가 되면 참 은혜로운데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참 좋은데 묵상한 말씀과 다르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것이 일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 부장 집사님이 어떻게 뽑히는지. 네. 그게 청년 부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은 교회가 정하는 룰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기가 2년이에요. 사실 목사님들도 2년이에요. 교구 목사님들 교구 장이라고 불려서 교구 총괄을 하시는데 2년이 되면 다음 교구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9교구까지 있으니까 9교구 목사님이 1교구가 되고 1교구 목사님이 2교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장들도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위원장, 장로님들이 위원장이신데 위원장이 당회에서 세워지면 그 위원장님과 그 위원회를 지도하는 목사님과 상의해서 부장님들을 컨택하고 그분께 권면 드려서 그분도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그걸 다시 이제 당에 올려서 정책 당일 때 다 인준을 받죠. 그래서 결정이 돼요. 5층에 네. 도대체 누가 사는지 아 맞아요.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떤 5층 분들이. 우리 청년실 위에 거기는 그 선교사님 안식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3개의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잠깐 혹은 뭐 한 7년 정도 하셔서 이제 안식년 기간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교회가 교단적으로 좀 이렇게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아가페 문화센터 지으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처들 좀 마련해 놓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지내실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자 해서 사실은 한 층을 다 하자고 했는데 이제 문화센터도 해야 되고 막 해서 저희가 이제 3개 실밖에 못 만들어 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3개 실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해외에서 직접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회의차 아니면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 진료차 아니면은 안식 기간이셔서 잠깐 들어오실 때 이제 지내실 곳이 없으셔서 그럼 저희 교회 신청하시면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에다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비어있는 일정들을 보고 그분들께 빌려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취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데 좀 많이 깨어 있어서 이러한 그 비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근데 취지가 네, 너무 그래서 좋아.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거나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난 충분히 이 쉐어하우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 방학인데 너무 심심하다고 네, 크리스천을 위한 뭐 드라마나 영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봐요.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됐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는데 요즘은 제가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을 편씩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제는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느냐보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그 안에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어떤 영화를 봐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또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근데 정말 미개한 나라에 와서 물론 본인의 고향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 땅을 위해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 여인을 위해서지만 이름도 없이 자신의 생명을 줬던 그 한 사람의 삶이 참 예수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런 모습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그 럭비팀 이야기인데 크리스찬 감독과 럭비팀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을 잔잔하게 그린 가족 드라마 같은 그런 영화인데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좋고, 그리고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숨어있는 영화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니아 연대기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를 들었는데 네. 사실 반지의 제왕은 처음 들어. 네, 네. 상상이 안 되거든요. 주인공 프로도 이 절대 반지를 이 세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반지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 여정길을 가잖아요. 이제 그 여정길을 가면서 겪는 어려움, 고난들, 물론 이제 어떤 한 컷을 놓고 막 논쟁을 하게 되면 뭐 마지막에 프로도도 이제 하도 오래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나중에는 자기도 이거를 던지기 싫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던졌는지 아니면 싸우다가 볼룸이 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 여정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프로드가 보통 사람보다는 되게 키가 작고 약자잖아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가장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진 예수님을 대변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다음이 아니야 누가 썼죠? C.S. 루이스였나? 반지의 제왕을 톨킨이 썼죠. 그 두 사람이 친구였죠. 톨킨을 전도하고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게 있어서 그 반지의 제왕에도 그런 것들이 가미돼 있다고 싶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도 하셨는데 한마디.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 2018년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서 가고 2019년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늘 청년들도 19년도 시작하면서 결단들을 많이 할 텐데 그럼 또 신앙적인 다짐들도 할 텐데 바라는 건 다짐만 하지 말고 그 다짐한 대로 지켜가 보려고 노력하면 좋겠고, 제가 늘 이제 설교 때도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많은 것 하기보다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가 2019년도에는 일단은 공동체로 모이는 데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청년부 예배 잘 들으시면 좋겠고, 또 예배 이후에 순모임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니까 조금은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더라도 잘 맞춰가면서 열심을 내면 그 안에서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무엇보다도 모두가 다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또 금방 또 뵐 거니까요. 왜냐면 또 여러 신앙적인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만나는 걸로. 네. 불러주지 마세요.